경희대 창업이론과 실무 이제 3주차 영상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안경을 좀 썼죠. 오른쪽에 눈이 약간 좀 충혈이 돼서 제가 일단 안경을 썼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참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이제 해외에서 창업한 학생의 사례가 있었고, 본인이 이번에 이제 그 창업 이론과 실무를 통해서 배운 그 지식과 경험을 그 부모님한테 좀 알려드리겠다. 아주 효심이 지극한 그런 학생의 내용을 제가 아주 감명 있게 읽었습니다. 또 그런 학생도 있고, 또 실제 그 창업을 하면서 또 이 친구들과 동업을 했는데, 이게 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비즈니스가 이 동업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친한 친구로서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만 어떤 비즈니스,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또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이렇게 동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제가 아는 그 어떤 창업자는 친구랑 같이 지금 동업을 해서 잘 헤쳐나가고 있는 그 프랜차이즈 외식기업 청년 창업가도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확실하게 그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그리고 또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필터링, 서로 간의 검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리 없이 잘할 수 있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역할 분담. 그래서 한 사람은 이제 뭐 재정이나 재무, 파이낸싱 쪽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주로 했고, 또 한 그 파트너는 이제 그 마케팅이나 혹은 매장 관리 쪽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보내주신 그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이걸 보면서 이 창업가적인 소질이 있는 그 분들도 있더군요. 창업가적인 소질. 그래서 지금 관찰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분도 있었고, 또 시장 조사, 이렇게 분석하고 조사하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또 남의 얘기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도 있었고, 또 여행을 좋아하고,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고,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고, 뭐 이런 분들도 우리 학생들 중에 다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우리 창업 이론과 실무 3주차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의 그 과제가 어쨌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또 하루빨리 여러분들을 한번 만나 뵀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3주차 과제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4주차 과제는 뭐냐면, 오늘 이제 강의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4주차 과제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존경하는, 혹은 알고 있는, 혹은 시장 조사를 통해서 발견한 어떤 이런 창업가 롤모델을 한번 만들어서 A4 용지 한 장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런 창업가가 되고 싶다 라는 롤모델이 있다면, 그게 뭐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자료 조사를 하고 A4 용지 한 장 이내에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이게 이제 4주차 출석이 되겠습니다. 4주차 출석, 이걸로 대체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강의 드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들어가기 전에 창업가 정신, 그다음에 창업가의 특징, 창업가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준비한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창업가에 대한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업 관련 대학도 생겼죠. 그다음에 창업 관련 이제 대학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또 이미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일본, 호주 이런 데서는 또 창업 관련된 이미 대학원들이 많은 창업가들을 배출하는 기관으로 유명한 대학원도 있죠. 어쨌든 이런 대학에서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제가
이 창업가의 특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창업가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위험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 좀 말이 와닿으시나요?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선호한다. 자, 이 말은 그러니까 위험을 즐긴다라는 말과 유사하죠.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비관적인 생각보다는 낙관적인 생각을 통해서 뭔가 헤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죠? 패션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에너지, 소멸되지 않는 에너지 같은 게 이 창업가들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창업을 하다 보면 그 다양한 위험들이 닥치죠. 이 코로나19라는 것도 사실은 전혀 2020년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뭐 우리가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뭐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들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돌발적인 리스크입니다. 자, 이 리스크에 과연 창업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냥 비관만 할까요? 그렇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업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리스크를 테이킹한다. 그러니까 위험을 선호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갬블, 도박처럼 완전히 위험을 베팅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규모의 리스크는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고 이 리스크를 통해서 뭔가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게 바로 이제 창업가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리스크 테이킹이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성취 욕구입니다. 성취 욕구. 이 창업가들은 어떤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즐거움, 그죠? 기쁨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남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쉽게 도달하기 힘들 텐데라는 그런 목표에도 끊임없이 도전을 해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창업가는 천성적으로 일을 만들고 뭔가 추진력 있게 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창업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변에서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나요? 혹은 여러분이 혹시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가요? 만약에 내가 일을 뭔가 만들고 잠깐 뭔가 이거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 이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창업가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6번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한국의 사례는 아니고요, 일본의 사례인데 일본이 20년간의 불황이 있었죠. 지금 이제 고령화, 그죠? 내수 부진, 거품 경제 붕괴, 뭐 이런 그 일본의 그 저성장의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 1990년도, 2000년도 초반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창업가가 있었어요. 이분은 자그마치 사업을 5번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도전을 해서 그야말로 성공을 이뤄내고 지금까지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 영상 뒤에 제가 그 전에 촬영한 그 유식한 TV에 이제 올려놓은 그 영상을 제가 같이 첨부를 하겠습니다. 그걸 자세히 한번 보시면, 야, 과연 사람이 저럴 수 있구나. 자, 이게 바로 창업가구나. 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불황형 비즈니스였고요. 중고 리사이클링 비즈니스로 이 템포스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이 불황기에 호황을 일궈내는 그야말로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창업가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제 강의 영상 바로 뒤에다가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쇼파의 대변 민우씨입니다. 지금 올해 들어와서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가게들이 문을 닫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는 2007년서부터 2016년도까지 일본의 시장조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불황에 강한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일까? 앞으로 한국의 저성장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던 중에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합니다. 바로
중고용품 리사이클링인데요. 일본에는 템포스 바스타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 음식점에서 나온 각종 중고용품들을 리사이클링해서 새롭게 창업하는 음식점 사장님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회사는 일본의 불황 시기에 탄생을 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창업한 모리시다라는 CEO, 창업자의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유튜브에 보면 뭐 TV 한세색이나 TV 박찬욱 씨처럼 파산한 그 스토리를 용기 있게 그 동영상에 소개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 자극을 주고 있고 꿈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의 사례들도 저도 제가 구독자로서 지금 열심히 보고 있고요. 일본의 이 템포스 모리시다 사장도 굉장히 아주 입지전적인 사람입니다. 이 불황에는 뭐를 하든지 간에 잘 안 되는 거죠. 5번의 사업을 실패합니다. 그리고 파산합니다. 그러다가 고향으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자살을 시도하다가 나무에 목을 맸는데 줄이 뚝 부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 거기서 그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직 내가 하늘에서 나를 부르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고민 끝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결정합니다. 그게 바로 중고용품 리사이클링, 쉽게 말해서 고물상 비즈니스입니다. 자, 고물상 비즈니스를 시스템화한 거죠. 그리고 파트너들을 구합니다. 왜? 사업을 5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돈도 없을 거고 신용도 최악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중고용품, 특히 주방용품에 대한 리사이클링 비즈니스를 이해 관계자들에게 사업 설명을 통해서 투자를 유치합니다. 예를 들자면 에어컨 수리업자, 폐기물 처리업자, 뭐 가구 수리업자 등등등 이분들이 항상 바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항상 바쁜 1년 365일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임을 강조를 하고 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처음 창업에 재도전에 성공을 합니다. 음식점을 창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품들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 템포스의 대형 창고형 매장에 와서 그릇, 냉장고, 뭐 에어컨 등등 거기는 없는 게 없어요. 음식점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현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다시 창업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는 비즈니스를 확대 재생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창고형 매장을 오픈을 하고 많은 중소 음식점 사장님들에게 방파제 역할을 자처를 합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도 뭐 라쿠텐 같은데 이 템포스 그 매장이 들어와서 또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죠. 자, 이 템포스 모리시다 사장은 그야말로 일본에서도 일본의 이 불황기, 그 고통스러운 불황기에 다시 재기한 사람으로 아주 성공적인 입지적인 인물로 언론에 소개가 되고 제가 그 신주쿠에 갔을 때 어디서 많이 뵌 분이 간판에 노신사가 딱 양복을 입고 멋지게 포즈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템포스 모리시다 사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몇 번 만났어요. 항상 그 잠바를 입고 다니고 차도 좋은 차 안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고객들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현장형 CEO입니다. 자, 지금 국내 많은 자영업 사장님들이 힘들어하고 또 이미 폐업을 하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2000년서부터 2006년도까지 7년 동안 여의도에서 참치집 음식점을 하면서 2개의 음식점을 정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다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시장 조사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해 나간다면 일단 꿈을 접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해 나가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유튜버에 지금 파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솔직한 자기 얘기를 올려주신 유튜버들이 계신데 혹시 제가 공유한 이 템포스 모리시다 5번 실패를 하고 6번 만에 재기한 이 사례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아이디어와
꿈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인 그 템포스 모리시다 사장이 저희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제가 세미나를 주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동영상도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창업의 특징, 바로 독립심입니다. 이 창업가는 자기가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감과 한없는 주인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창업가와 비창업자의 차이점이에요. 제가 이제 강의 중에, 그 전에 이제 강의 중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업가는 잠을 자는 시간 이외에는 내 비즈니스와 관련된 일과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게 이제 창업가예요. 그러나 이제 그 급여 생활자인 경우는 아무래도 회사를 딱 떠나는 순간은 회사 일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죠? 바로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창업가는 바로 독립적인 생각을 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가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완수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창업가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이제 저희 그 특강, 외부 특강 중에 우리 경희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한 여러분 플라잉 버드라고 아시나요? 플라잉 버드. 그 수상 스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플라잉 버드는 뭐냐면 바로 바다 위에서 막 그 회전, 제트 스키를 뿜어내면서 막 회전하고 공연도 하고 또 스포츠로서 월드 챔피언 이런 경기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마 최초로 여성 월드 챔피언에 등극한 박진민 선수라고 저희 그 창업 이론과 실무를 미술학과 1학년 학생이 이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1학년 학생은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제가 이제 수업 중에 그 외부 세미나나 이런 좋은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소개를 하거든요. 이 학생이 유일하게, 1학년 학생이 유일하게 참석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세미나를 참석을 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학생의 꿈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학생의 꿈은 굉장히 원대하더라고요. 그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그런 것을 한번 자기가 창업을 해보고 싶다, 만들어보고 싶다. 어떤 뭐 그런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저도 잊어먹고 있었는데, 방송을 보다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방송을 보는데, 많이 본 학생이, 거기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때 이제 바로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이제 1등을 한, 챔피언을 한 그런 이제 이후에 한국에서 인터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이 이제 그 살아온 과정을 제가 이제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봤어요. 원래 그 미술 선생님이셨어요. 미술 중학교. 그러다가 뭔가 이제 길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좋아하던 운동 경기였던 이제 스키, 학교 다닐 때 아마 스키 동아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와 관련된 이제 이 플라잉 버드 쪽에 어떤 계기가 돼서 거기에 이제 도전을 해서 그 뭐 나름대로 안정된 직장을 할 수 있는 그 교직원, 그죠? 중학교 선생님을 이제 그만두고 바로 이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한 도전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본인 관련된 이제 비즈니스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여름에는 이제 한강이나 혹은 이제 그 에버랜드 같은 데서 아주 멋지게 공연을 하는 선수가 바로 박진민 선수입니다. 그 작년에 저희 경희대학교 창업이론과 특강에서 강의를 한 제가 영상 3편 중에 1편을 이번 강의 끝나고 바로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유식한 TV 창업 상직, 거기에 들어와서 박진민 선수 2편, 3편까지 한번 보시면 이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한 그 피나는 노력, 그죠? 그 어떤 행운이나 이런 게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가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독립심입니다. 물어봐 주시면은
네, 박진민이고요. 경희대학교 08학번 미술학부입니다. 2012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의 성과가 이렇게 있고요. 말로 플라이보드가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어요. 한번 같이 보시고 시작을 할게요. 보려고 했던 게 비디오 먹을 건데 비디오 먹기 없네. 하늘을 날고 싶으시다면 플라이보드 타십시오. 여러분을 날 수 있습니다. 이 플라이보드라는 이거는 물에서 수압이 나오잖아요. 그 수압이 이제 전 뒤에 보면은 지금은 안 나왔지만 제트스키가 한 대가 있어요. 제트스키에서 수압을 이 발로 쏴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끔 저 뒤에 제트스키가 계속 따라와요. 여기 물 추진력을 이 물로 이 발로 바꿔줘서 하는 운동이에요. 여기는 이제 캐리비안 베이고요. 제가 지금 3년째 여기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여름마다 혹시라도 주말에 오시게 되면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플라이보드라는 운동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이거 제 거의 저를 아시는 분들이면 이 영상은 거의 다 보셨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혹시 저에 대해서 좀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취미로 먹고 산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인터뷰랑 취재를 한 3일 정도 같이 진행해서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등 했을 때 이렇게 플라이보드 월드 챔피언 박진민입니다. 네. 2분 70. 네, 이렇게 입니다. 제가 오늘 이 플라이보드에 대해서 조금만 저희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좀 더 하고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는 이제 2014년도에 플라이보드 제조를 하는 거에 일통을 가져온 회사로 시작되었고요. 제가 이제 2016년에 들어오게 되면서 공연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선수들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체대가 아니에요. 다들 마케팅 전공했고요. 저는 미술 전공했고요. 또 다른 선수들은 음악 전공을 했어요. 근데 셋 다 어떻게 보면 그냥 플라이보드가 너무 재밌어서 한두 번 취미로 타게 되다가 계속 재밌으니까 매일매일 오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은 한번 대회 한번 나가볼까? 그럼 대회 한번 나가보자. 이러다가 회사를 만나서 회사에서 인력이 부족한데 같이 일을 할래 해서 이렇게 꾸려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많이 탔어요. 돈 내고 탄 것도 엄청 많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뭐 학생이다 보니까 막 하루에 가면은 한 번 탈 때마다 옛날에는 5만 원씩 했거든요. 그러면 한 두 번 타러 가평이나 청평까지 가서 한두 번 타고 오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한 2, 3년 되다 보니까 한 1000번이 된 거죠. 그래서 1000번씩이나 타서 사실은 플라이보드 월드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이제 플라이보드나 검색하시면 진짜 영상 많이 나와요, 저희 팀.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냥 뭐 다른 업체에서 한 것도 있겠지만 저희 유튜브를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라이보드 여름마다 뉴스나 매체는 거의 노출도는 1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연을 하고요.
공연 아까 보셨듯이 캐리비안 베이나 아니면은 수영장 아니면 공연 뭐 지방 행사들 가면 가수도 노래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물이 있는 곳이면 그냥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다 해요. 이 처음에는 공연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 진짜 깜짝 놀라요. 그리고 플라이보드 선수단. 저희 이 선수단이 이제 아까 그렇게 말한 그 친구들끼리 꾸려져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 사업은 이제 저처럼 처음부터 이제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이보드를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라이보드 가르치고 처음부터 뜨고 막 이렇게 기술들 하는 것까지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워터파크 공연 있고 가끔 지방 행사가 있고 저희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세계대회도 매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16년도부터 쭉 어떻게 보면 이 계속 증가 추세고요. 2019년도까지 안 들어갔는데 19년도에는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사진 살짝 보이지만 저희 팀원들이고요. 이렇게 저희 팀원들이 남자부도 정말 잘해요. 여자부도 하고 있고요. 저 말고도 또 여자 선수 또 있고요. 그리고 교육 사업은 그냥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 꿈의 학교라는 강의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독도에서 후원 같이 공연을 무료로 해주고 왔어요. 그때 제트스키도 한 5대, 6대 같이 가서 독도는 뭐 우리 땅이다 이런 거를 이제 막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다 같이 가는 행사 후원도 있고요. 이런 재능 기부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통 쪽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플라이보드인데 지금 플라이 라이드라는 건 뭐냐면 하늘을 나르는 오토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트팩은 여기 있는 거, 등으로 떠오르는 거고요. 호버보드는 이렇게 생긴 호버보드인데 날아다니는 호버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가의 네 번째 특징은 바로 내적 통제력입니다. 어떤 그 환경이나 어떤 사고나 사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일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거를 남 탓, 외부의 탓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외적 통제력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창업가는 내적 통제력,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위기나 환경의 변화를 내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다. 이겨내갈 수 있다. 라는 어떻게 보면 그 운명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창업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창업가들은 항상 갈구를 합니다. 항상 저돌적으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상념에 빠져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업가들은 이런 그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름대로만의 노하우를 체득하고 쉽게 말해서 내용을 쌓기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내적인 통제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창업가들은 이런 얘기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ask, 그죠? 구하라, 찾으라, 그죠? 녹화라. 그러면 이제 주실 것이다. 아마 뭐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창업가들은 내적인 통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창업가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환경의 지배를 받으시나요? 아니면 이 환경을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꾸 이제 코로나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이제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업종들이 굉장히 타격을 보죠. 가장 많은 타격을 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는 이제 여행과 관련된 항공, 호텔, 여행. 아마 우리 이제 경희대 학생들도 같은 전공자들이 있는데 물론 대단한 위협이고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가운데서도 뭔가 틈새를 찾고자 하는, 그죠? 틈새 시장을 찾고자 하는, 뭔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쪽 관련 업계, 호스피탈리티 쪽에 창업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적인 통제력이 이제 창업가의 네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창업가의 특징 다섯 번째는 이 모호함에 대한 인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창업가들이다. 여러분 이제 창업을 이제 처음 시작하면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 다양한 네트워크, 다양한 파트너들, 쉽게 말해서 구멍가게 하나를 내더라도 이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마 창업한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창업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카오스 시장이라는 얘기를 해요. 창업은 혼돈 시장이다. 그래서 이 혼돈 시장에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좀 나름대로의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애매모호한 모호함에 대한 인내력, 이걸 버틸 수 있는 그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바로 내공이죠. 창업가의 내공인데, 실제로 이제 제가 기업에서 퇴직하신 분들 상대로 지금도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에 이제 공기업에 퇴직하신 분이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좀 쉽게 창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창업하면 쉽게 망합니다. 이게 이제 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박람회 같은 데 가서 프랜차이즈 이런 거를 자꾸 조사를 하고 한 그 박람회 영업사원이 딱 제안을 하더래요. 이거 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습니다. 그 제안에 이제 귀가 쫄깃해서 이분이 거의 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학가 근처에 스파게티 집을 창업했대요. 프랜차이즈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대학생 때니까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이제 특수 상황이나 뭐 그럴 수 있고, 방학 때 여러분 어떤가요? 방학 때 전체 유동 인구가 확 줄죠. 자, 이분은 이제 자기가 창업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지 않았고 충분한 시장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가 딱 되는데 뭐 매출액이 뭐 급감을 하고 그리고 뭐 한 달에 자기가 목표했던 소득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멘탈 붕괴가 일어나요. 아침에 영업장을 나가는 게 떨리는 거야. 심장이 떨려. 그래서 어느 날은 출근하다가 여러분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대요. 자, 이런 분들은 창업하면 안 됩니다. 모호함에 대한 인내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려면 그죠?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뭔가 나름대로 낙관적인 생각과 또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같이 연계가 되면 얼마든지 어떤 위기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창업가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창업가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 창업가 쉽지 않습니다. 창업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내력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독립심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어느 정도도 선호할 줄 알아야 돼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런 어떤 내적인 이게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이제 창업가로서의 기본적인 특징인데, 자, 그런 특징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바로 이제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다양한 경험이 이 창업가, 물론 이제 타고난 거일 수도 있지만 되게 이제 후천적으로 이런 경험들, 실패를 한번 해보거나 시련을 겪어보거나 이런 분들이 잘 이런 창업가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가는 물론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융합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노력, 학습,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킹,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몰랐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창업가로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가의 특징들을 한번 잘 보시면서 과연 내가 창업가로서 한번 도전을 해볼까?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업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창업가가 되기 위한 준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창업가들은 참 열정이 있더만요. 굉장히 액티브하고 또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임하시는 창업자들을 많이 봅니다. 뭐 기본적으로 창업가들은 이제 그런 성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또 창업가로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바로 창의성입니다. 여러분. 창의성.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로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같은 게 국내에서 소개가 되고 전 세계로 이제 막 이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일부 그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라는 게 이제 생겼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그 포항인가 뭐 거기서는 드라이브 스루 수산물 판매. 왜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이 대면 그 접촉이 좀 위험하니 그래서 이제 자동차로 수산물을 한정 판매. 자, 이게 뭘까요? 바로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크리에이티브, 그죠? 창의성. 창업가들은 사물을 보고 이걸 응용할 수 있는 창의성이 있는 거죠. 제가 만나본 이제 창업자 중에 우리 경희대 앞에도 있습니다. 하나는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문을 닫았더라고요. 설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설빙. 저는 설빙의 창업자를 2008년도에 제가 이제 하는 교육과정, 미스터리 셔파 양성과정에서 직장인이었던 그 당시 설빙의 창업자 정 대표를 만나요. 그때 이제 부산 친구들이랑 같이 한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커피 회사에 다녔었어요. 커피 회사. 그러고 나서 이제 고향이 부산에 내려가서 조그만 한국식 디저트 카페라는 컨셉의 매장을 오픈합니다. 그 매장의 이제 주 고객은 처음에는 학생들이었대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근데 이 친구들이 먹어보더니 그 인절미 토스트가 너무 맛있어갖고 친구들을 막 데리고 오고 줄을 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창업에 임하죠. 그래서 2013년도에 제가 만났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설빙이라는 제품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빙수, 팥빙수, 과일 빙수밖에 없었던 이 대한민국 빙수 시장에 한국의 디저트라는 개념으로 인절미 빙수를 론칭을 합니다. 자, 기존의 빙수를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을 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든 거죠. 바로 창의성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아서 1년 만에 거의 한 400개의 가맹점이 생길 정도로 전국에 설빙 열풍이 불었죠. 그러나 이제 모든 비즈니스는 우리 라이프 사이클처럼, 그죠? 성장기가 있으면 또 성숙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안정기, 쇠퇴기를 통해서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도 설빙은 계속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죠. 바로 창업가가 하는 겁니다. 창업가가 R&D, 연구 개발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시각의 어떤 제품들을 선보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창의성입니다, 여러분. 창의성. 그래서 이 창의성은 창업가가 가져야 될 하나의 역량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성, 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 지식입니다. 비즈니스 지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창업가는 모르면 다 돈으로 메꾸셔야 돼요. 창업가는 모르면. 그래서 창업가는 학습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학습이 필요해요. 창업에 대한 학습. 우리가 이제 창업 이론과 실무를 듣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학습을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로 보는 거죠. 미처 몰랐던 생각들, 이런 사례들, 그죠? 그래서 비즈니스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무역업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무역과 관련된 법, 그죠? 세금과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알아야지 나중에 그야말로 미리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해놔야지 세금 문제도 법적인 문제도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대신 내가 모르면 전문가를 활용해야죠. 전문가. 그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비즈니스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경쟁이, 그죠?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제 SNS와 관련된 지식도 창업가들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뭐 인스타 혹은 페이스북, 뭐 유튜브 뭐 이런 것들도 할 줄 아는 창업가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창업가 중에는 외식 쪽에 있었던 이제 창업가인데 본인이 직접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이제 몇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와 같이 그 프랜차이즈를 알리는 거를 이제 아웃소싱을 받아서 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사업을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그 다양한 비즈니스 지식도 이 창업가들이 알아야 될 지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창업가가 갖춰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가는 어떤 거를 이제 갖고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제 결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죠? 왜냐면 이 창업이라는 거는 계속 선택의 순간이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선택이 사업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기쁨을 주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우유부단하거나 어떤 그 의사결정을 잘 못하게 되면 많은 난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순발력,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창업가가 갖춰야 될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하게 타고났다기보다도 또 훈련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훈련 과정.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향후에 진행하게 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그런 그 세미나, 워크숍 같은 걸 통해서도 이럴 때 이런 결정을 한번 해보고 또 저럴 때 저런 결정도 해보면서 다양한 변수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창업가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고객사랑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 고객사, 가만 고객사가.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수익은 발생이 안 돼. 그러나 매출이나 현금 플로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가치로 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과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수익은 발생이 안 되지만 비즈니스의 어떤 확장 측면에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그 창업가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게 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라는 캐시플로우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창업자는 그래, 나중을 위해서 이걸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그 반대의 경우는 또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창업가의 어떤 그 사고 가치관에 따라서 의사결정의 행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카오스 시장에서의 어떤 창업가는 순발력 있는 의사결정,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치 산정입니다. 가치 산정. 여러분, 이 비즈니스는 우리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도 키 파트너십이라는 게 있어요. 키 파트너십. 누구와 협업을 할 것인가? 그죠? 협업. 누구를 파트너로 들어올 것인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이 비즈니스의 어떤 상대방과의 신뢰와 성실, 정직성이 근간이 됩니다. 이게 갖춰졌을 때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창업 현장에서는 그 동업자들 혹은 내부 직원들의 어떤 그 문제 혹은 오너 창업자의 문제로 많은 그 신뢰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이게 있는 게 이제 창업의 환경이기 때문에 이 창업가는 기본적으로 신뢰와 성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해야지 파트너도 확보가 되고 또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또 결정적일 때 사실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바로 파트너거든요. 그래서 이 창업가는 가치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로 창업가가 갖춰야 될 그런 요소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창의성, 그죠? 창의성. 그 다음에 가치 산정. 그 다음에 결정적인 사고, 그죠? 결정적인 사고. 그
그다음에 비즈니스 지식. 자, 이런 것들이 창업가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역량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